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겪은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경험이라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2010년에 남편과 결혼하고 2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이가 4살 되던 해 시부모가 살고 계신 청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기력이 없으시다고 해서 남편과 상의 후 곁에서 모시기로 했기 때문이죠. 아이 유치원 문제나 남편 직장 문제 등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시골에 있겠다고 해서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고 저는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 모셨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도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시어머니를 저희 부모님 대하듯 모셨고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산책도 하실 만큼 좋아지셨죠. 남편은 동네 분들 밭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비를 가져다 줬는데 그마저도 일이 불규칙적이라 생활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4살 아이까지 있으니까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시어머니 약값까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고 청량군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근무 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 그 당시 최저시급이 6,000원 정도였는데 한 달 급여를 130만 원이나 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는 것보다 나을 듯 싶어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서 김치 공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해서 어려운 자리도 아니었고 공장장님과 간단한 이야기 후에 근처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이틀 후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됐고 제가 맡은 일은 김치 속에 양념을 넣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은 여성분 10명과 남성분 3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장이었고 김치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할 때는 마스크를 껴서 몰랐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알게 됐죠. 한 사람만 빼고 다들 외국인 노동자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케냐 사람부터 중국인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차피 말이 필요 없는 일이고 시골 변두리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시기가 한창 바쁠 때라고 했는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2시간만 잔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첫날이고 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 곧장 퇴근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어제 같이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거라고 생각했고 빈자리는 새로운 사람이 채용됐죠. 그날도 잔업을 해야 된다고 했고 계속 빠지는 것도 눈치가 보여 이번 주만 일찍 가고 다음 주부터는 잔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집으로 갔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한 명이 또 비는 겁니다. 뭐 개인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장님이 인원 부족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했다고 저에게 오늘 잔업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죠. 다음 주부터 잔업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지만 바쁘다고 하니 눈치도 보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4시 10분부터 잔업이 시작되었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죠. 잔업이 끝나는 시간은 6시인데 조금 늦어져 6시 30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려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 2명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그냥 집으로 간다고 하니 밥만 간단히 먹고 가자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고민하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항을 설명하니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편히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들과 고깃집으로 향했고 밥만 먹으려고 했으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에 술도 한잔하게 됐죠. 동생들은 중국 광동에서 왔다고 하던데
한국이 좋아서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해서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한국인처럼 보일 정도였죠. 동생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다 가끔 둘이서 중국어로 대화를 하던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은 언제쯤 오냐고 시골 반길 위험하니까 데리러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치를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동생들이 중국어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마디 정도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청이라는 말과 사타부원 사타부원 그 말을 반복하던데 저는 동생들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친구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였죠. 저는 괜찮다고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들은 밥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섰고 저도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게 됐죠. 식당을 나가자마자 썬팅이 짙은 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앞에 정차하는 겁니다. 차 안에는 어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들 아는 친구라고 집 가는 길에 불렀다고 하더군요. 동생들은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어서 타라고 재촉하고 저는 남편을 기다린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 혹시나 출발 안 했으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진작 출발했고 거의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미안한데 남편이랑 같이 가야겠다고 동생들에게 말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며 차에 타라고 힘을 쓰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힘든 일을 워낙 많이 했고 아이 키운다고 고생해서 그런지 동생들에게 힘으로는 밀리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도착했고 동생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지는 겁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니 당황스러웠죠. 남편과 집으로 가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동생들에게 납치될 뻔했다고 농담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동생들이 청웅 사타부원 이런 말을 유독 많이 했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남편은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뜻을 말해주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이었죠. 청이란 말은 중국에서 사람이 죽고 난 뒤 사후 경직되면서 파랗게 피부가 변한다고 하여 죽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고 사타부어는 장기 적출 후에 마무리가 됐다는 은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장기 매매 브로커들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잔업을 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퇴사한 게 아니고 중국인 동생들에 의해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차에 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보내면서도 그날 일이 떠올라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